안녕하세요. 저는 뉴질랜드에서 살다가 10년 전에 한국으로 들어온 여자입니다. 저는 뉴질랜드에서 태어나고 줄곧 살아왔던 교포인데 한국에서 메이크업을 배우기 위해 10년 전 한국으로 혼자 왔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한국에서 메이크업 아카데미를 다니고 다시 뉴질랜드로 돌아갈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아카데미 졸업 후 평소 존경하던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이 계시는 샵에서 일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을 하면서 전문 메이크업 아티스트의 과정을 밟아 나갔습니다. 너무 좋아하는 일이지만 또 사람 상대하는 일이다 보니 힘들고 지칠 때도 많았어요. 그러다 번아웃이 왔고 조금 쉴까 혹은 뉴질랜드로 돌아갈까 이런저런 고민을 할 때였습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던 저는 그맘때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 남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이름은 이현준이었는데 하객들 사이에서도 단연 눈에 띄는 사람이었습니다. 큰 키에 세련된 수트핏, 단정하면서 카리스마 있는 느낌이었죠. 알고 보니 그는 청담동의 꽤 유명한 파인다이닝 레스토랑의 오너 셰프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지인의 친구다 보니 가볍게 인사만 했어요. 그분 하는 일이 뭔지 듣고 저도 제 명함을 건넸죠. 하는 일이 아예 달랐기에 서로 신기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남자는 저에게 첫눈에 반했다며 개인적으로 연락이 왔고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더군요. 매일 샵 앞으로 최고급 세단을 끌고 데리러 왔고 제 생일엔 호텔 스위트룸을 빌려 프로포즈도 했죠. 당시 번아웃이 오고 일에 지쳐 있었던 저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그 남자는 꼭 구원자 같았습니다. 소희씨, 요즘 일하는 거 고민 많잖아요. 나랑 결혼해서 일은 쉬면서 천천히 생각해봐요. 나 결혼하면 소희씨 행복하게 해줄 자신 있거든요. 그 달콤한 말에 속아 만난 지 5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너무 성급했던 결혼이기도 했죠. 워낙 잘나 보이는 남편의 겉모습 덕분인지 주변에서도 부러운 눈빛이 많았어요. 저는 남편의 말대로 결혼과 동시에 다니던 샵은 바로 그만두었습니다. 결혼할 때만 해도 저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인 줄 알았습니다. 너무 순진하게도 아침마다 향긋한 커피향과 함께 남편이 만들어준 브런치를 먹으며 잠에서 깨는 그런 영화 같은 삶이 펼쳐질 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결혼 생활의 실체는 맛없는 음식을 화려한 플레이팅으로 감춘 쇼윈도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준 건 행복이 아니라 차디찬 소외와 멸시뿐이었거든요. 저는 지금도 그 남자가 왜 저랑 굳이 결혼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그 남자는 정말 결혼과는 어울리지 않는 남자였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면 본인 이미지에 결혼이라는 걸 하는 게 더 득이 될 것 같아서 한 것 같기도 합니다.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젠틀했던 가면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남편은 저를 무시하고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거든요. 레스토랑 마감이 늦는다는 핑계로 새벽 2, 3시에 들어오는 건 예사였고 이번 시즌 신메뉴 개발이 안 풀린다느니 식자재 수급 때문에 지방에 내려가야 한다느니 갖가지 핑계로 외박을 하는 날이 일주일의 절반도 넘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남편이 너무 바빠서 일에 대한 열정이 너무 커서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갓 결혼한 신혼부부가 일주일 내내 저녁밥 한 끼를 같이 못 먹는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하거나 레스토랑을 찾아간 적도 종종 있는데 그럴 때마다 돌아오는 건 심장을 후벼 파는 차가운 폭언뿐이었습니다. 바쁘다는데 왜 자꾸 전화해? 혹시 나 의심해? 의심하는 게 아니라 너 그렇게 안 받는데 사람을 왜 이렇게 숨막히게 해? 너 때문에 내가 요즘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아느냐고. 외국에서 살다 왔다길래 좀 프리하고 쿨한 줄 알았는데. 너 어디 무슨 조선시대 살다 왔니? 왜 이렇게 사람을 옥죄는 거야?
그는 마치 제가 큰 죄라도 지은 사람처럼 몰아세웠습니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나 그냥저냥 식당 운영하는 사람 아니고 최고급 다이닝 레스토랑 운영하는 사람이야. 나 같은 요리사한테는 요리는 예술이고 나 그만큼 일할 땐 예민하다고. 제발 부탁인데 내 루틴 방해하지 말고 좀 있어주면 안 될까? 나 당신 때문에 요즘 너무 힘들거든. 결혼한 거 후회까지 돼. 남편의 혀는 칼보다 날카로웠습니다. 외박과 폭언을 일삼으면서도 그 모든 것을 예술적 고뇌로 포장하며 저를 가스라이팅했죠. 하지만 분명 남편에게선 낯선 여자의 향수 냄새가 나기도 하고 의심스러운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오히려 저를 몰아세우며 비즈니스 하다 보면 룸에서 술 마실 수도 있지 촌스럽게 왜 이러냐며 한국에선 이런 거 자연스러운 거라면서 저보고도 적응하라고 했습니다. 한국 문화를 잘 몰랐던 저는 내가 잘 몰랐구나, 저런 걸 용인해줘야 되는 거구나 라는 어리석은 생각도 했던 것 같아요. 마음 한구석엔 뭔가 이건 아닌데 싶으면서도 참고 그렇게 지나왔습니다. 남편의 레스토랑은 정말 잘 됐고 그 기세로 새로운 레스토랑도 런칭을 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잘 나갔고 예약 잡기도 어려운 핫한 맛집이었죠. 남들은 저를 잘 나가는 레스토랑의 스타 셰프 사모님이라고 생각했겠지만 사실상 언젠가부턴가 저는 남편과 그 어떤 정서적 교류도 없었습니다. 결혼은 했고 부부로 살지만 마치 따로 사는 것 같을 정도로요. 이혼을 자주 생각하기도 했지만 또 이혼을 결정할 만한 핵심적인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도 마치 관성처럼 그냥 저냥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무려 6년을 살았으니까요. 아니다 싶으면 그만뒀어야 했는데 저도 어느샌가 그렇게 사는 게 익숙해졌던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그맘때 저도 다시 일을 해야 될 것 같았습니다. 저도 일을 하면 남편과의 부딪힘도 좀 줄어들겠거니 했거든요. 그런데 일을 손에서 놓은 지 꽤 되었기에 저를 불러주는 곳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예전에 같이 아카데미를 다녔던 동기가 운영하는 샵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그 사이에 샵을 열어 원장이 된 걸 보니 부럽기도 하고 나도 너무 안일했구나, 너무 남편만 바라보고 살았구나 후회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라도 열심히 다시 해봐야겠다 마음을 먹었죠. 그러면서 거기서 일을 하다가 이젠 전문 아티스트가 된 혜지도 다시 만났습니다. 혜지는 전에 일했던 샵에서 제 밑에서 근무했던 메이크업 아티스트였는데요. 싹싹하고 귀여운 성격이라 그때 당시에도 저랑 잘 지냈었죠. 혜지는 저 결혼 후에 집에도 몇 번 놀러 왔는데 저희 집이 너무 좋다며 자기도 나중에 이렇게 살고 싶다는 말을 종종 했었어요. 저는 그런 혜지에게 쪽팔려서 남편과는 거의 남남처럼 산다는 말까진 못하고 그냥 쓴웃음만 지었던 기억이 나네요. 어쨌든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면서 혜지랑도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혜지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샵에서 같이 일하다 보니 받는 돈이야 뻔한데 월급으로 감당이 되나 싶을 정도로 고가의 제품을 많이 사기 시작하더라고요. 신상 명품 가방도 종종 사고 손목에는 연봉에 맞먹는 수천만 원짜리 명품 시계가 번쩍거리고 있었으니까요. 어머, 혜지야, 너 요즘 로또라도 당첨된 거야? 이거 다 엄청 비싼 거잖아. 제 물음에 혜지는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거울을 보더군요. 아, 언니, 저 남친 생겼잖아요. 사업하는 오빠인데 저한테 완전 푹 빠져서 다 이것저것 사주더라고요. 오빠가 능력도 짱인데 음식 솜씨도 대박이에요. 저 맨날 오빠가 해준 요리 먹느라 입맛만 고급된 것 같아요. 어머, 그래? 무슨 사업 하시는데? 그 말에 혜지는 자기는 자세히는 모르고 그냥 사업하는 것만 안다며 코를 찡긋하더라고요. 굳이 저한테 말하고 싶지 않은가 보다 싶어서 저도 더 이상은 안 물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혜지가 능력 있는 남자 만나는구나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혜지가 여행 갔다 온 거 사진 보여준다고 해서 같이 보고 있었어요. 남친이랑 같이 갔다는데 정작 남친 얼굴 사진은 전혀 없더라고요. 남친이 사진 찍는 걸 싫어해서 잘 안 찍는다고 하면서요. 그런데 그 사진 중 하나에 그 남친이라는 사람 어깨가 나왔거든요. 얼굴은 안 나오고 어깨만 나왔는데 희한하게도 그 옷이 너무 낯이 익은 겁니다. 왜냐면 저희 남편이 자주 입는 옷이었기 때문이죠. 처음에 그 낯익은 셔츠를 봤을 때 의아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에이 설마 저 옷이 국내에 하나밖에 없는 옷도 아니고 흔한 옷인데 뭐 하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그런데 그 뒤로 사정이 생겨 남편의 차를 제가 빌려 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무심코 내비게이션 화면을 보다가 최근 목적지 목록을 눌렀는데 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사만 오피스텔. 남편이 뜬금없이 오피스텔을 갔더라고요. 그런데 그 오피스텔의 이름이 낯이 익은 겁니다. 가만 생각을 더듬어 보니 바로 혜지가 얼마 전 남친이 구해준 집으로 이사했다며 대화 중에 말했던 그 오피스텔이었습니다. 그 대화가 떠오른과 동시에 혜지의 남자친구 옷이 제 남편 옷과 똑같았던 그 일도 번쩍 떠오르더라고요. 설마 하는 그 순간부터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꺼내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제발 아니길, 내 착각이길 빌며 영상을 재생했어요. 하지만 그 안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저는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자기야, 오늘 어디 가지 말고 우리 집 가서 편하게 있을까? 오늘은 내가 맛있는 거 만들어줄게. 너 요리 잘해? 당연히 오빠가 먹기엔 별로일 수도 있지만 나름 나쁘진 않아. 그래. 어디 기대 좀 해볼까? 정성으로 봐줘야지. 그리고 우리 나중에 같이 살면 그땐 내가 맨날 요리해줄게. 오빠는 직장에서도 맨날 요리하니까 힘들잖아. 맞아. 집에 가면 주방 들어가기도 싫어. 그럴 거면 빨리 너랑 살아야겠다. 준비된 신부감이네. 이제 알았어? 그러니까 빨리 나한테 와. 너무나도 익숙한 목소리, 남편과 혜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죠. 두 사람이 언제부터? 도대체 어떻게? 의문만 가득했습니다. 오빠, 언니랑은 언제 이혼할 거야? 나 기다리기 힘든데. 솔직히 샵에서 언니 얼굴 보기도 싫어. 혜지의 앙칼진 투정에 남편이 달래듯 말하더군요. 좀만 기다려, 혜지야. 재산 좀 정리하고 내보낼게. 맨날 기다리라고만 하고. 헤어지긴 할 거지? 당연하지. 나도 싫어. 지긋지긋해. 알았어. 안 들키게 조심해. 너나 조심해. 괜히 티내지 말고. 너 그러다가 소송이라도 당한다. 조용히 해결해야지. 알았다니까. 뒤통수도 이런 뒤통수가 있을까 싶더라고요. 남편의 바람 상대가 제 후배이자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혜지라니. 도대체 이 두 사람은 언제 만났을까 싶었습니다. 가만 생각해보니 혜지가 저희 남편 레스토랑을 너무 가보고 싶다고 전에 그래서 예약을 잡아준 적이 있는데 그때 처음 만났을까 싶기도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이 두 사람은 저를 바보 취급하며 놀아나고 있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본 제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배신감에 치가 떨려 온몸이 주체할 수 없이 떨려오더라고요. 저는 좀 더 확실한 남편과 이혜지를 한 방에 보내버릴 증거가 더 필요하다는 직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몰래 남편의 휴대폰을 샅샅이 뒤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는 더 큰 충격을 받게 되었어요. 혜지와의 불륜이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지난 세월 동안 재활용도 안 되는 쓰레기랑 살았구나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피눈물을 흘리며 그 증거들을 모조리 다 모았죠. 뒤도 보지 않고 이혼할 작정이었는데 조용히 해주긴 싫더라고요.
사람 가지고 놀았던 그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가 바득바득 갈렸습니다. 남편에게도 혜지에게도 되돌려주고 싶더라고요. 며칠 뒤 직장 동료들의 모임이 잡혔습니다. 혜지도 당연히 그 자리에 나온다고 했죠. 저는 이날을 디데이로 잡았습니다. 그 전까진 직장에서 혜지를 봐도 이를 악물고 감정을 참아내야 했어요. 모임 장소를 잡아야 했는데 저는 일부러 남편 레스토랑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예약 밀려 있는데 갑자기 예약 잡느냐며 툴툴거리긴 했지만 그래도 자리를 빼주더라고요.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 평판을 엄청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와이프를 위해 예약 자리를 빼주는 사랑꾼 남편 코스프레를 하려고 그러는 거였죠. 어쨌든 제 입장에선 잘된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선후배들과 다 같이 저희 남편 레스토랑에 모였습니다. 선후배들도 다 제 덕분에 여기 와본다면서 고맙다고 하더라고요. 남편도 저희 테이블에 와서 와주셔서 감사하다느니 저희 와이프 잘 부탁한다느니 온갖 가식을 떨면서 사랑꾼 남편인 척을 제대로 했죠. 저는 그 지랄을 떨고 있을 때 혜지를 쳐다봤습니다. 이혜지는 심사가 꼬이는지 쳐다도 안 보고 와인만 마시고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게 남편이 돌아갔는데 혜지는 보란 듯이 남편이 사준 목걸이를 만지작거리며 도발을 시전하는 겁니다. 언니, 이 목걸이 예쁘죠? 이번에 남친이 출장 갔다 와서 선물해 준 건데. 저희 남편은 최근에 외국으로 사업 관련 출장을 갔거든요. 저를 일부러 떠보듯이 저러는데 너무 얄밉더라고요. 저는 이 악물고 웃으며 모른 척 했습니다. 예쁘다. 잘 어울려. 그러지 말고 남친 여기로 부르는 게 어때? 우리도 소개 좀 시켜줘. 제 말에 옆에 있던 다른 선후배들도 맞다면서 궁금하니까 부르라고 하더라고요. 소희는 묘한 표정을 지으며 어깨를 으쓱했죠. 글쎄요. 워낙 바빠서 다음에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랬죠. 왜? 혜지 네가 불러도 못 오는 사람이야? 바쁘니까요. 아무리 바빠도 뭐 이 시간까지 일하지는 않을 테고 사업한다며. 직장인도 아니고 뭐 가게 하는 것도 아닐 거고 여자친구가 부르는데 안 올까 설마. 제가 웃으며 말하자 혜지 표정이 살짝 안 좋더라고요. 갑자기 부르는 건 좀 예의가 아니죠. 그러자 다른 선배도 그랬습니다. 뭔 예의까지 여자친구 직장 선후배들 소개시켜준다는 건데. 혜지 네가 자랑 엄청 했잖아. 제가 뭘 자랑을 해요. 했으면서 왜 못 불러? 그 말에 제가 웃으면서 그랬죠. 혹시 아바타 아니야? 실존 인물 아닌 거 아니야? 제 말에 혜지 표정이 확 일그러지더라고요. 아니거든요? 언니 왜 그래요 오늘따라? 아니 남친 자랑은 엄청 해대는데 못 부른다고 하니까. 아니면 혹시 유부남인 거 아니야? 그 말에 혜지 눈이 휘둥그레지고 다른 선후배들도 좀 놀라더라고요. 제 말이 좀 심했다 싶은 표정이었죠. 농담이야. 뭘 그렇게 놀라. 놀라니까 더 이상하다. 진짜 유부남인 거 아니지? 언니, 오늘 저한테 왜 그러세요? 분위기가 안 좋아지자 다른 선후배들도 말리더라고요. 소희야, 왜 그래? 너답지 않게. 혜지한테 그런 말은 심했다. 그랬나요?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지. 혜지가 유부남이나 만나는 그런 골빈 깡통일 리가 없는데. 그쵸? 제 말에 이혜지 표정이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너 왜 그래? 남친이 돈 많다고 자랑은 엄청 해대는데 남자친구를 정작 보여준 적은 없고 뭔가 숨기는 것 같고 그래서 혹시나 해서요. 혜지 네가 네 입으로 말해봐. 아니지 유부남. 그 말에 이혜지가 거의 저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더라고요. 그런데 차마 아니라고는 못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제 남편 만나고 있으니까요. 어머, 얘 말 못하네. 말해봐. 입 없어? 소희야, 그만해. 왜 그래?
궁금하지 않아요? 왜? 얘 말을 못해. 유부남 만나는 거 아니냐고 하면 기분 나빠서 그런 거 아니라고 해야지. 어머, 얘 진짜 유부남 만나는 거 맞나 봐. 제 말에 선후배들이 다 혜지를 쳐다보는데 혜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만 시뻘개지더라고요. 그러더니 저 일어날게요 그만. 그래서 제가 혜지에게 다가가 팔을 잡고 확 앉혔습니다. 어딜 맘대로 일어나. 이거 안 나요? 저는 혜지 얼굴에 물을 확 끼얹었습니다. 거기 레스토랑에 있는 사람들 다 경악을 했죠. 미쳤어요? 네 입으로 말하기 쪽팔린가 보지? 유부남 만난다는 거? 너 내 남편 만나고 있잖아. 저기 이현준 셰프 말이야. 그 말에 거기 있던 선후배들도 다 경악을 했죠. 다른 손님들도 놀라서 웅성거리고요. 이혜진은 얼굴이 터질 듯이 빨개져서는 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놓지 않았죠.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봐. 나 유부남 만나는 그런 년 아니에요. 친한 선배 언니 남편 뺏는 그런 정신 나간 년 아니에요. 네 입으로 어디 말해보라고. 이혜진은 저를 확 밀치더라고요. 저는 그 바람에 뒤로 넘어졌고 다른 선배가 잡아주면서 따졌습니다. 야, 이혜지, 너 소희 말 진짜야? 이거 완전 미친년이네. 소희야, 너네 남편하고 이혜지랑 바람 펴? 네. 뭐 이런 년이 다 있어? 소희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주고 많이 가르쳐줬는데 뭐 이런? 이혜진은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네가 이렇게 공경당하고 있는데 내 남편이랑 놈은 주방에서 나오지도 않네. 저런 인간이야 저 인간이. 너 맨날 내 남편한테 이혼 언제 하냐고 했지? 이혼해줄게. 해줄 테니까 너 가져. 근데 있잖아. 내가 재미있는 거 하나 알려줄까? 저는 가방에서 카톡 캡처해서 인쇄한 사진들을 이혜지 앞에 뿌렸습니다. 이현준이 너랑만 바람피는 것 같지? 아니야. 너는 한 3번쯤 되려나? 그 말에 이혜지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네, 저는 남편의 핸드폰을 뒤져보다가 알아냈습니다. 남편은 양다리, 아니 문어다리를 걸치고 있더라고요. 남편의 카톡에는 남편과 연락하는 무수히 많은 여자들이 있었거든요. 레스토랑 손님도 많았고 따로 만남 어플하면서 만난 여자들도 많았습니다. 그 여자들에게도 이혜지한테 하듯이 이혼할 거다, 결혼하자 어쩌고 개수작을 부렸더라고요. 선물도 똑같은 거 하고요. 그런데 더 웃긴 건요. 남편 핸드폰 뒤지다가 알게 된 건데 이혜지와 다른 여자들에게 고가의 선물을 했는데 다 똑같은 선물을 했고 심지어 진품도 아니더라고요. 가품을 여러 개 사서 다 똑같이 선물을 했던 겁니다. 진짜 부지런하게 바람을 폈구나 싶더라고요. 그 사진들을 본 이혜지의 표정이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저 밀어내고 와이프 자리 꿰차고 싶었을 텐데 사실 본인은 수많은 내연녀 중 하나에 불과했으니까요. 이혜진은 손을 부들부들 떨더니 갑자기 남편의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거기 있는 직원들이 말리는데도 나오라고 소리 지르더라고요. 잠시 후 주방에 숨어있던 남편이 나와서 밖에서 얘기하자고 했고 이혜진은 거기다 대고 남편 싸다기를 날렸습니다. 야, 이 개새끼야! 이혼하고 온다며! 나밖에 없다며! 이 여자들은 또 뭐야? 얼굴을 맞은 남편은 어디다가 소리 지르고 뺨을 때리냐며 고함을 지르면서 이혜지랑 싸우더라고요. 아주 가관이다 싶었죠. 거기 있는 손님들도 다 놀라고 아주 개판이었습니다. 이성을 잃은 혜지는 남편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미친 듯이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아무도 모르는 남편의 비밀이 하나 있거든요. 남편은 탈모가 심해서 앞머리에 거금을 들여 모발 이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혜지가 그 소중한 머리카락을 한 움큼씩 뽑아버렸죠. 앞머리채가 뜯길 뻔하자 남편은 이 미친년이 어딜 잡느냐며 이혜지를 떠밀었고 아주 개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손님들은 휴대폰을 꺼내 찍느라 바쁘고 직원들은 말리느라 진땀을 다 흘렸죠. 그 추잡하고 우스꽝스러운 꼴을 보는데 저 혼자 속 끓이며 힘들어했던 지난날의 체증이 쑥 내려가는 기분까지 들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남편에게 이혼 소장을 던졌습니다.
저는 이혜지를 포함한 그 수많은 상간녀들에게도 싹 다 고소를 하고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이혜지는 당연히 동료 선후배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샵도 쫓기듯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바람을 핀 여자들 중에는 남편이 유부남인지 몰랐다는 소리를 하며 남편을 역으로 고소하는 여자도 있었죠. 정말 난장판을 겪으며 저는 시끄러운 이혼을 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그 일이 소문나 잘 나가던 레스토랑도 임시 휴업을 걸었죠. 아주 개망신 제대로 당했을 겁니다. 6년의 결혼 생활, 남들이 볼 때 저는 화려한 신데렐라였겠지만 사실 그 집은 화려한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아내로 두고 끊임없이 바람을 피우며 저를 기만했으니까요. 용기를 못 냈는데 이제는 그 화려한 감옥의 문을 박차고 제 발로 걸어 나온 기분입니다. 상간녀가 많아서 위자료를 많이 받게 되었다는 게 참 우픈 일이더라고요. 저는 그 샵에 계속 다니며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뭔가 맹목적으로 일을 해서인지 번아웃도 빨리 오고 힘들기도 했는데 이제는 오히려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게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이 일에 대해서 욕심도 나고 더 노력해서 발전해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힘든 시간이었지만 저도 배워가는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치열하게 일하며 살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남들 보기에 번듯한 직장에 성실한 남편까지 제 인생은 잔잔한 호수처럼 평온할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호수 밑바닥에는 그때까진 몰랐던 남편의 허영심과 욕심이라는 썩은 진흙이 깔려 있었더군요.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제 얘기가 될 줄이야.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남편의 배신과 그 끝에 찾아온 소름 돋는 인과응보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려 합니다. 저는 대학 졸업 후 판교의 한 IT 기업에 입사해 지금은 꽤 인정받는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맞벌이를 하며 대출금을 갚아나가는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겉으로는 너무나도 평범하고 가정적이고 모범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를 100% 신뢰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희 부부에게 상상치도 못한 일이 생긴 거죠. 사건의 발단은 유난히 스산했던 가을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몸살기가 심하다, 온몸이 두드려 맞은 것 같다며 끙끙 앓는 남편을 위해 꿀물을 타먹였습니다. 열은 따로 나지 않았지만 몸살기가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자기야, 오늘 회사에는 몸 안 좋아서 집에서 쉰다고 말해. 병원도 갔다 오고. 그래야 될까 봐. 걱정해줘서 고마워. 조심히 가. 축 늘어진 어깨로 잠을 자고 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안쓰러운 마음에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그렇게 차를 운전해 회사를 가고 있던 차였습니다. 문득 3분의 1 정도 갔을 무렵 중요한 USB를 놓고 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업무에 필요한 자료가 그 안에 들어있었거든요. 아, 하필이면 오늘 지각하겠네 생각하며 급히 차를 돌렸습니다. 가는 내내 회사에 늦을까봐 초조하더라고요. 그렇게 주차장에 도착한 저는 주차를 하고 내리려는데 저 앞에서 믿을 수 없는 장면이 보이는 겁니다. 제가 집에서 나오기 전까지 죽을 상을 한 채 누워있던 남편이 멀쩡한 얼굴로 어딘가 가고 있는 거예요. 뭐지? 괜찮아졌나? 회사를 가려는 걸까? 아니면 병원? 좀 전에 집에 있던 모습과는 너무 다른 쌩쌩한 남편의 모습에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남편은 콧노래까지 부르는 것 같았거든요. 그 사이에 옷도 단정히 입었고 아픈 기색은 전혀 없었죠. 저는 남편을 멀리서 가만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차가 어디에 주차되어 있는지 아는데 그쪽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가는 거예요.
뭐지 싶어서 제 차에서 조심히 내려 다른 차에 숨어 남편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웬 외제차 한 대가 서 있었어요. 남편은 자연스레 그 조수석에 올라탔죠. 저 차는 도대체 뭐지?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아프다고 한 남편은 왜 멀쩡해 보이며 저 차는 또 뭘까? 남편을 부르려던 저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뭔가를 속인다는 생각이 들었고 지금 아는 체를 하는 게 맞나 판단이 잘 서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잠깐 망설이는 사이 남편을 태운 그 외제차는 출발해버렸습니다. 저는 한참이나 얼떨떨한 기분으로 가만히 있다가 일단은 USB를 챙겨 회사로 갔습니다. 하지만 좀 전의 광경 때문에 일에 집중도 안 되고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더라고요. 성실하고 믿음직했던 남편한테 처음으로 어떤 의심이 생겼던 거죠. 제 머릿속에서 그 차는 뭔지, 왜 남편이 아프다고 하고 그 차를 탄 건지, 도대체 남편이 나에게 뭘 속이고 있는지 알아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의 핸드폰을 몰래 뒤져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은 나름 철두철미하게 카카오톡 대화방을 수시로 나가고 통화 목록도 수시로 삭제한 것 같지만 그가 간과한 결정적인 실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클라우드 자동 동기화였습니다. 남편이 집에서 잠든 사이 저는 그의 노트북을 열고 공용 아이디로 로그인된 클라우드 서버에 접속했습니다. 남편은 핸드폰 갤러리에서 사진을 지우면 끝인 줄 알았겠지만 클라우드 휴지통에는 그가 지난 3개월간 지운 사진들이 고스란히 복구 가능한 상태로 남아 있었거든요. IT 회사에서 잔뼈가 굵은 저에게는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었죠. 그렇게 저는 남편 몰래 남편이 그동안 지었던 사진들을 복구해보게 되었습니다. 클릭 한 번으로 복구된 사진들은 마치 판도라의 상자처럼 제 결혼 생활을 통째로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아니, 흔든 정도가 아니라 이미 제 결혼 생활은 산산조각 나기 시작했죠. 그때까지 알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남편의 비밀들, 저를 속이고 있던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으니까요. 저도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역시나 남편에겐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 남편과 그 여자는 호화스러운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더라고요. 저와 연애 시절 데이트를 할 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데이트였죠. 그 여자와 1인당 20만 원이 넘는 고급 오마카세를 먹으며 찍은 사진도 있고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잔뜩 쇼핑을 한 채 커피를 마시고 있는 사진도 있었습니다. 남편이 선물한 건지 그 사진 속 여자가 직접 산 건진 모르겠지만 그 여자는 방긋 웃으며 명품 종이백들을 한아름 들고 찍은 사진도 있었죠. 사진이 언제 찍힌 건지 정보를 확인해 보니 남편이 야근한다, 회식이다, 회사 사람이 상을 당해서 조문을 가야 된다 등등 다양하게도 핑계를 댔던 그런 날들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저는 좀 더 많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남편에겐 티내지 않고 블랙박스도 확인을 했습니다. 핸드폰 사진은 다 지웠지만 블랙박스는 그대로 놔뒀더라고요. 거기에는 남편과 그 여자의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아마 그 여자가 남편의 차를 탄 모양이었습니다. 안나야, 너무 보고 싶었어. 나도 자기 너무 보고 싶었어. 이리 와봐, 뽀뽀 좀 하자. 그러면서 쪽쪽 소리까지 나는 겁니다. 그 음성을 다 듣는 저는 이가 갈리고 주먹이 쥐어졌죠. 우리 회사 내일 모레 창립 기념일이라서 출근 안 해도 되거든? 근데 와이프가 알면 자기도 연차 쓰고 어디 놀러 가자고 할 게 뻔해서 말 안 했지. 우리 자기랑 놀러 가려고. 그래, 우리 바다 보러 갈까? 내 차 타고 가. 좋아. 우리 안나 차 또 죽이지. 참, 어제 아빠한테서 전화 왔거든? 아버님이? 오빠 궁금해 하시더라고. 그 콧대 높은 딸이 한국 가서 만나고 있는 남자가 누군지 얼마나 궁금해 하셔. 아, 정말? 나 아버님한테 잘 보여야 되는데. 아주 가관이었습니다.
둘이서 만나는 것도 모자라 부모님까지 소개를 시킬 작정인 것 같더라고요. 우리 아빠는 오빠가 유부남인 건 몰라. 알지? 당연하지. 그 귀한 딸이 유부남 만나는 거 알면 아버님이 얼마나 충격이 크시겠어. 그러니까 빨리 정리해. 오빠 와이프랑. 그래야지. 적당할 때 얘기하고 끝내려고. 이미 오빠 와이프가 눈치채거나 그런 건 아니겠지? 절대 그럴 일 없어. 내가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한다고. 그리고 우리 와이프도 완전 둔탱이라 그런 거 눈치 잘 못 가. 내가 봐도 오빠 와이프 좀 그래 보이더라. 어쨌든 최대한 빨리 이혼은 할 거지? 나 오래 못 기다려. 말이라고 해? 당장 하고 싶다. 우리 자기 같은 여자가 나 좋다는데 내가 망설일 이유가 뭐가 있어. 우리 자기 따라서 미국 가서 편안하게 살고 싶다. 지금 한국에서 아등바등 사는 거 얼마나 힘든데. 회사도 당장 때려치고 싶어. 나 진짜 외국에서 생활하고 싶었는데 우리 안나가 내 꿈을 이뤄주네. 그래, 나 따라가면 우리 아빠네 회사에서 일하면 돼. 오빠 영어 잘하니까 문제 없을 거야. 그리고 하나밖에 없는 딸이 선택한 남자니까 아빠도 잘해주실 거고. 오빠만 잘하면 돼. 자신 있지? 그럼 자신 있지. 여튼 빨리 정리해. 아빠도 자꾸 다시 들어오라고 해서 나도 곧 미국 들어가야 될 수도 있어. 알았어. 걱정 마. 내가 조만간 얘기하고 문제없이 정리할게. 나도 요즘 어떻게 빨리 정리할 수 있을까 고민 중이야. 남편과 그 여자의 대화는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대충 유추를 해보니 그 여자는 미국에서 온 여자 같았고 남편은 저를 정리하고 그 여자와 미국에 가서 살 생각인 모양이었죠. 성실함이 무기라던 내 남편, 내가 100% 신뢰했던 그 사람이 사실은 내 등 뒤에서 칼을 꽂고 배신할 궁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은 그 사람 딱 봐도 그럴 만하다 싶은 사람이 전혀 아니었어요. 너무 평범하고 연애할 때도 여자 문제도 없고 친한 여자친구들조차도 없습니다. 외모도 평범하고 성격은 오히려 좀 쑥맥인 것 같고 내성적으로 보이기도 했기에 남편의 이런 이중성은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온 거죠. 저는 이를 바득바득 깔며 복수의 칼날을 갈았습니다. 그런데 힘든 일은 겹쳐서 오는 건지 저희 고모가 돌아가시는 일이 있었어요. 평소에 연락도 많이 하고 친했던 고모가 돌아가시니 충격도 크고 너무 힘들었죠. 남편에겐 말 안 하고 장례식장에 그냥 혼자 가고 싶기도 했지만 모든 걸 터뜨리기 전까지는 남편에게도 최대한 티를 내지 않기로 결심을 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에게도 고모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가야 된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남편도 알겠다고 자기도 회사 갔다 와서 바로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고모하고도 꽤나 가까운 사이였기에 장례식장 안에서도 비통한 심정이었죠. 가뜩이나 남편의 외도 때문에 힘든데 고모까지 돌아가시니 마음이 많이 괴롭고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분명 회사 마치고 온다고 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연락을 해봐도 연락이 안 됐죠. 고모는 따로 자식이 없었기에 제가 3일 내내 빈소를 지켰는데 그동안 남편은 오지도 않고 연락도 없었던 겁니다. 장례식도 안 오고 그 여자 만나러 갔나 싶어서 제 속은 정말 용암처럼 끓더라고요. 저는 빈소를 지켜야 했기에 섣불리 자리도 못 떠났고요. 아무리 여자한테 미쳐도 그렇지 진짜 인간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장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더니 남편이 떡하니 집에 있는 거예요. 왜 오지 않았느냐 추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 추궁에 당황하기는커녕 기다렸다는 듯 뻔뻔하게 굴면서 대뜸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다가 남편에게 이런 이혼 얘기를 들으면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았겠지만 저는 이미 남편이 그 여자랑 바람을 피고 이혼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말을 하는데 기가 막히고 가짜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물었습니다. 이혼, 여자 있니? 여자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너한테 좀 질려서 그래. 남편으로서 나를 존중해주지도 않고 나를 이해하려 하지도 않잖아.
솔직히 그동안 살면서 성격적으로 안 맞다 싶은 적도 많았는데 그래도 참았거든. 근데 이제 그러고 싶지가 않다. 우리 그만 헤어지자. 남편은 준비한 말인 양 술술 내뱉더라고요. 저는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이혼 사유가 내가 되기라도 한대? 나 다 알아. 네가 바람 폈잖아. 미국에서 온 안나라는 여자랑. 제가 구체적으로 상간녀의 이름을 말하자 남편은 몹시 당황하더라고요. 어떻게 알았어? 혹시 내 폰이라도 뒤졌어? 근데 다 지웠는데. 알려고 하면 얼마든지 알 수 있지. 근데 다 알면서 여태까지 티도 안 냈다고? 와, 너 무섭다. 놀고 있네. 무서운 건 너지. 잘도 뻔뻔하게 속여왔지. 얼마 전엔 아프다고 난리쳐서 꿀물까지 타줬더니 그년 만나러 갔지. 회사 가는 척 나 미행까지 했냐? 너 진짜 무섭다. 라면서 저더러 무섭네 어쩌네 하는데 진짜 미친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난 네가 더 무서워. 어쩜 그렇게 얼굴에 철판 깔고. 네가 그런 인간인지 전혀 몰랐어. 제 말에 남편은 아주 당당하게 따지더라고요. 아, 그래? 그럼 나한테 정 떨어졌겠네. 그래, 차라리 잘 됐다. 정리하기도 훨씬 낫겠어. 그래, 네가 내 뒷조사한 대로 나 여자 있어. 그 여자랑 살고 싶어. 너랑은 차원이 다르고 급이 다른 여자야. 그만 이혼해줘. 충격적인 건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미안해 하기는커녕 그 여자랑 저랑은 차원이 다르다며 자기는 그 여자를 만나 팔자 피고 싶다더군요. 제가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묻지 않아도 지 입으로 떠벌떠벌했죠. 남편 말로 그 여자는 미국 시민권자이고 그 여자의 아버지가 LA에서 사업을 크게 하는 재력가래요. 자기는 그 여자 따라 미국 들어가서 편안하게 떵떵거리며 살 거랍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당당하게 이혼을 요구했죠. 사실 남편은 연애 때부터 외국에서 살고 싶어 했습니다. 예전에 1년 정도 외국에서 어학연수를 했는데 그때 기억이 너무 좋았다며 나중엔 무슨 일이 있어도 외국에 가서 살겠대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헬조선이니 좁아터진 나라에서 서로 너무 경쟁하며 산다느니 욕도 잘했죠. 남편은 외국에 가서 살고 싶은 마음이 커서 영어 공부도 정말 열심히 하긴 했습니다. 그리고 저보고도 결혼하고 나서 외국 가서 살자는 말을 종종 했는데 저는 생각이 좀 달랐어요. 이러나 저러나 한국이 제일 편하고 최고라면서 그리고 외국에서 사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 시간을 두고 천천히 생각해 보자고 했죠. 남편이 그토록 외국에서 살고 싶다 하니 저도 생각은 해보겠지만 직장도 그렇고 거주지도 그렇고 쉬운 일이 아니니까 좀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생각해 보자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런 부분이 자기랑 안 맞는다며 투덜댄 적도 몇 번 있어요. 그런데 그 미국에서 온 안나라는 여자가 남편에게 아마 같이 미국에 가서 살자고 한 모양입니다. 남편한테는 놓칠 수 없는 기회처럼 느껴진 모양이죠. 남편 놈은 신나서 저를 모욕하며 그 여자를 띄웠습니다. 그 사람은 스케일이 달라. 나 이제 팍팍한 한국 생활, 대출금 갚는 인생 지긋지긋해. 내가 너한테 외국 가서 시작하자고 몇 번이나 말했냐. 너는 맨날 나중에. 사실은 나갈 생각도 없었지. 남편이 뭐라고 하든 말든 신경도 안 썼지. 나는 그런 부분이 너한테 서운했던 거야. 그 여잔 달라. 부자인데다 나만 사랑하고 배포도 엄청 커. 내가 좋대. 같이 미국 가서 살재. 나 책임지겠다고 하더라. 가만 생각해보면 나도 그 사람 안 따라갈 이유가 없어. 그 사람이랑 미국 가서 떵떵거리고 살 거야. 영주권도 바로 해결해 준다고 하고. 어떻게 말해야 되나 고민했는데 차라리 잘 됐다.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이혼해줘. 남편은 저와의 결혼 생활을 후회하며 자신은 이제 물 건너가 상류층으로 살 운명이라고 으스대더군요. 기가 찼습니다. 그동안 남편이 이런 허영심에 찌든 인간인지 전혀 몰랐던 제 스스로가 한심할 지경이었죠. 하도 외국 생활 타령을 하긴 했지만 그것 빼곤 다 괜찮은 사람이었거든요. 저는 두고 보자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다 녹음하며 증거를 모았지만
아무리 증거라고 해도 상처도 받고 제 영혼이 갈아먹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남편이 이혼해달라는 말에 오기가 생겨 이혼을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작정하고 저를 무시하고 비아냥거리더라고요. 바람핀 주제에 뻔뻔하게 나오는 남편의 모습에 기가 막혔습니다. 누가 보면 제가 바람난 줄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은 그럴수록 더 파렴치하게 나왔습니다. 제가 자기 인생을 가로막는 걸림돌처럼 느껴지는지 정말 막대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남편이 지긋지긋했지만 그럴수록 더 이혼해주기는 싫었습니다. 누구 좋으라고? 라는 생각이 가득했죠. 그 여자가 남편에게 오래 기다리지는 못한다고 했기에 남편은 더 똥줄이 타는지 계속 이혼해달라고 생 난리였고 그럴수록 저는 더더욱 버텼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상간소송을 할 작정이었어요. 저는 남편의 폰에서 입수했던 그 여자의 정보를 이용해서 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상간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나라는 여자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그 여자의 이름이나 연락처 등을 이용해 그 여자의 디지털 흔적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상간녀의 인스타그램을 알게 되었죠. 그녀의 피드는 화려했습니다. 한국에서 지내면서 고급 호텔에서 찍은 사진, 명품 가방들을 들고 찍은 사진, 외제차 앞에서 찍은 사진 등 남편이 저 몰래 삭제하며 휴지통에 버렸던 그 사진들도 피드에 여럿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SNS만 보자면 그 여자는 완벽한 영앤 리치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모를 꿍꿍이와 구린내가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상간소송을 준비하면서 그 여자의 SNS를 종종 염탐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SNS도 거의 안 들어가는데 그 여자 SNS는 정말 수시로 들어갔죠. 남편하고 만나는지 어디에 갔는지 등등 다 증거가 되기도 하고요. 그런데 얼마 뒤 그 여자의 최신 게시물 하나에 댓글 하나가 달린 겁니다. 다른 댓글들은 다 칭찬 일색이거나 부럽다 이런 댓글인데 그 댓글에는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신분 세탁하는 중 거짓말 무섭다 무서워. 그 댓글이 눈에 확 띄었고 이게 뭐지 싶어서 그 댓글을 쓴 사람의 SNS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그 댓글을 쓴 사람도 외국에서 거주 중인 여자 같았는데 엄청 화려한 메이크업을 하고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딱 봐도 일반적인 직업의 여자 같지는 않았죠. 저는 다시 상간녀의 SNS로 돌아왔는데 그 짧은 5분도 안 되는 사이에 그 지인이 남긴 댓글이 삭제가 된 겁니다. 아마 상간녀가 그 댓글을 보자마자 삭제한 모양이었죠. 아, 이거 뭔가 있구나 싶었던 저는 다시 그 댓글을 달았던 여자의 SNS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계정을 파고들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려 그 지인이 5년 전쯤 올렸던 게시물들까지 싹 훑어보았죠. 그리고 나서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그 후 저는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절대 이혼 안 해주겠다 결심했는데 제 마음이 달라진 거죠. 그날 저녁 남편은 퇴근하고 돌아왔고 저는 식탁에 앉아 간단하게 밥을 먹고 있었어요. 남편은 들어오자마자 저한테 따지더라고요. 너 안나한테 상간소송했어? 이제 소장 받았나 보네. 진짜 왜 이러냐? 뭘 왜 이래? 바람 폈으면 당연히 그 정도는 각오해야지. 저를 노려보는 남편의 눈에서는 살기가 느껴질 정도더라고요. 그 상간녀 잡아서 미국 가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제가 방해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죠. 이럴 거면 나한테도 해, 소송. 그리고 이혼하자고. 내가 위자료 줄 테니까. 위자료는 언제든지 받을 수 있어. 네가 바람핀 거니까. 그럼 뭐 어쩌자고. 이혼 안 하고 이렇게 사는 게 너는 좋아? 나라고 네가 뭐 좋아서 이러고 사는 줄 아니? 나야말로 너 지긋지긋하고 꼴 보기 싫어. 그러니까 이혼하자고. 그래, 해줄게. 그렇게 해달라고 하면. 근데 이 집 제3분할해. 그러면 이혼해 줄 테니까. 뭐라고? 이 집은 남편의 지분이 훨씬 많았습니다. 저는 이 집 제3분할에서 반 넘기면 이혼해 준다고 했죠.
원래는 절대 이혼 안 된다고 했는데 그 상간녀 지인의 SNS를 보고 나서 저도 마음이 바뀐 겁니다. 남편은 제가 일단 이혼해준다고 하니 마음이 동요되는 듯 했지만 재산 분할해서 반을 요구하니 당황한 것 같더라고요. 바람핀 주제에 이혼해달라면서 아무것도 안 해줄 작정이었니? 진짜 뻔뻔하다. 최소한의 돈으로 보상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야, 이 집 반이면 돈이 얼만데. 그럼 이혼하지 말고 그냥 살아. 나는 아무 상관 없으니까. 남편은 씩씩대더라고요. 그러더니 일단 자기도 생각을 좀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간소송은 취하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싫다고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했죠. 그리고 남편은 바로 다음날 저녁 저에게 말을 하더라고요. 알겠다고 재산 분할 반 해줄 테니 이혼해달라고 대신 상간소송도 취하해주고 자기한테도 위자료 소송 걸지 말라고요. 저는 고민하다가 알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상간소송으로 위자료 받는 것보다 재산 분할 반 받는 게 저한테도 훨씬 이익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상간소송을 취하하고 빠르게 이혼 절차를 밟았습니다. 남편은 신나서 엄청 적극적으로 이혼 절차에 임하더라고요. 남편은 그 길로 금매로 집을 내놓았습니다. 아마 집을 정리하고 자기도 그 여자 따라 미국 갈 준비를 하는 모양이었죠. 저는 이혼 절차 마지막에 남편에게서 약속된 돈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저는 남남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랑 정리 후 바로 그 여자와 떠날 준비를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을 비웃었죠. 그렇게 이혼을 하고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저는 지인을 통해서 남편의 근황을 알게 되었는데요. 남편은 정말 미국에 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상간녀 따라 미국에 가서 떵떵거리며 사는 건 전혀 아니었어요. 남편이 미국에 간 이유는 따로 있었거든요. 바로 그 상간녀를 잡으러 간 것이었죠.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제가 뭐 때문에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때 상간녀의 SNS에 의문의 댓글을 남겼던 지인의 SNS를 뒤져봤잖아요. 옛날 사진부터 뒤지던 저는 충격적인 사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샵 LA, 샵 한인타운. 해시태그와 함께 올라온 사진 속에는 그 상간녀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촌스럽기 짝이 없는 짙은 스모키 화장에 가슴이 훤히 드러나는 싸구려 홀복을 입고 칵테일 쉐이커를 흔들며 윙크를 하고 있는 여자. 제가 남편의 폴더 속에서 사진으로 봤던 그 고급스러운 부잣집 딸하고는 180도 다른 모습이더라고요. 저는 그 피드들을 살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미국 건물주 교포 딸이라던 그 여자는 LA 한인타운, 그것도 구질구질한 싸구려 바에서 일하던 바텐더 여자더라고요. 남편이 말한 것처럼 그런 부자 사업가의 딸처럼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댓글을 남긴 지인은 이 상간녀랑 같이 일을 했었던 바텐더 동기인 것 같았어요. 둘이서 홈쉐어를 하며 같이 살기도 했던 모양인데 집에서 찍은 사진도 얼마나 구질구질한지 사진만 봐도 막장 인생 느낌이 제대로 나더라고요. 그걸 본 순간 깨달았죠. 아, 남편놈이 이 여자한테 속고 있는 거구나. 이 여자는 절대 그런 부잣집 딸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요. 그리고 가만 생각해보니 말이 안 되기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미국에서 잘 나가는 사업가 딸이고 돈이 그렇게 넘쳐날 정도로 부자인 여잔데 유부남에 외모도 평범하고 특출날 것도 없는 제 남편에게 꽂혀서 이러는 게 뭔가 이상했죠. 저는 직감적으로 그 여자가 일반적인 여자는 아닐 거라고 생각했고 제가 오히려 이혼을 해주고 남편을 이 여자한테 보내주는 게 복수가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바로 이혼을 결심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나중에 지인한테 들은 남편의 근황은 제 예상보다 더 막장 드라마 같았죠. 그 여자는 미국으로 잠깐 출국을 해야 한다고 했고 자기 법인으로 사업비자를 바로 내려면 현금이 필요하다고 했나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국세청 추적을 피해야 돼서 달러 현찰로 가져와라 라고 남편에게 말했답니다. 남편은 집을 판 나머지 금액에서 상당 부분을 그 여자한테 전달했고 그 여자는 미국에 가서 정리하고 바로 다시 돌아온다고
돌아오면 같이 바로 출국을 하자고 했답니다. 남편은 그 말을 믿었고 회사도 그만두고 이민 준비해놓고 그 여자를 기다렸지만 당연히 그 여자는 돌아오지 않았어요. 처음에 그 여자를 철석같이 믿었던 남편은 뒤늦게서야 모든 게 사기였구나 깨닫고 계속 연락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작정하고 사기친 사람인데 그 연락을 받겠나요? 남편은 한순간에 그 큰돈을 날리고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거죠. 그 뒤로 그 여자를 경찰에 고소했지만 이미 외국으로 가버렸는데 뭘 어떻게 잡겠나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 여자에게 남편 같은 남자가 한둘이 아니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답니다. 외국에서 온 부잣집 여자 행세하면서 남자들 꼬셔내고 같이 미국 가자고 하고 그 여자에게 당한 남자가 꽤 많았다고 했고 그 여자가 타고 다니던 외제차도 그런 남자들의 차 중 하나였대요. 외국에서 오랫동안 술집과 바텐더로 일하던 그 여자에게 순진무구한 남자 꼬시는 건 일도 아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 여자의 실체를 알게 된 남편은 넋이나가 울부짖다가 그 여자를 찾겠다고 미국까지 넘어갔대요. 사기당해서 그 충격으로 이성이 마비된 건지 그 여자를 어떻게 잡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 남편은 미국으로 출국을 했고 그 뒤로는 지인들도 소식을 잘 모른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전해 듣고 남편이 너무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하고는 급이 다른 여자니 뭐니 하면서 저를 후려쳤는데 과연 급이 다르긴 다른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는 완전 사기꾼이었으니까요. 남편의 어리석음에 고개를 가로저었는데 그 뒤에 들리는 후일담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남편은 LA에서 그 여자를 찾겠다고 돌아다니다 렌트카 사고를 크게 냈다고 했습니다. 꽤 많이 다친 모양이고 그 일로 현지 병원에서 수술까지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수술이 잘 되지 않았는지 후유증으로 다리 한쪽을 절개되었는데 설상가상으로 어마어마한 의료비에 수술비까지 내야 되게 되었죠. 남편은 집을 정리한 돈에서 그 여자에게 주고 남은 돈은 거의 의료비로 내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한마디로 재산 분할해서 남편의 몫으로 들고 간 돈은 그런 식으로 다 날린 거죠. 남편의 최후가 너무 처참해서 저도 놀랐습니다. 그 여자가 남편이 생각한 그런 부잣집 교포가 아니라는 것 정도는 저도 예상했는데 남편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줄은 몰랐습니다. 반면 저는 남편과 이혼하며 받은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을 우량주에 투자했었습니다. 그런데 운이 좋았는지 그 주식이 연일 상한가를 치며 3배 넘게 불어나는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그 돈으로 저는 화려한 사치를 부리기보단 온전한 저만의 시간을 즐겼습니다.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우고 여행도 다니고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는 완벽한 싱글 라이프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그토록 헬조선이라며 비하하던 이곳에서 저는 경제적 자유와 마음의 평화를 모두 얻게 되었죠. 아내인 저를 배신하고 그 상간녀를 따라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고 싶었던 전 남편. 하지만 모든 것을 잃은 전 남편은 소소하고 평온했던 원래의 삶이 얼마나 귀중하고 값진 것이었는지 이제는 깨달았을지 모르겠네요. 저는 굳이 남편을 동정하거나 비웃어줄 생각도 없습니다. 저는 그저 제 자리에서 행복하게 살면 그만이니까요. 성실하게 산 저에게는 이곳이 천국이고 헛된 욕망을 쫓던 그 사람에게는 그곳이 감옥일 뿐일 겁니다. 남편의 상간녀 SNS를 살펴볼 때 정말 피눈물이 났는데 그런 제 눈에 띄인 한 줄의 댓글. 그 댓글로 인해 결국 남편은 망하고 저는 이혼 후 평온하게 잘 살고 있네요. 그 댓글이 제 눈에 띄인 건 정말 하늘이 도운 일이구나 싶기도 합니다. 남편도 이 일로 본인의 잘못을 많이 돌아보길 바랍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